특히 가까운 나라인 일본에서는 자연재해가 많기 때문에 일부 일본에 사는 한국인들도 관련 내용에 관심을 가지며 의견을 표했다는데요. 한국의 이동식 재난주택을 보며 놀랍다고 하는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자연재해가 많은 일본과 다양한 면에서 비교가 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일본은 자연재해가 매우 빈번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다양한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오히려 한국의 재난주택을 보고 감탄을 한 것은 왜 그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함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의 이동식 자연재택 주택을 공급한 업체는 자신들이 정부 지자체가 납품한 자연주택을 공개하면서 자세한 부분을 설명하면서 단기간에 충분히 거주할 만한 장소임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동식 재난주택은 갑작스러운 자연재해로 집을 잃은 사람들에게 정부와 비영리 기관들이 수주해 삶의 터전을 마련해주기 위한 거처입니다. 내부가 공개되자 꽤나 괜찮다는 반응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이 건물이긴 하지만 에어컨과 난방시설은 물론이고 수도도 공급되며 화장실도 있는 모습입니다. 이는 지난 강원도 고성 및 일대 산불로 인해서 집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정부가 임시로 조립주택을 공급하고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당시 강원도 산불로 인해서 562세대 1205명의 이재민이 나왔으며 시급한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는 이재민이 무료로 거주할 수 있는 24제곱미터 크기의 임시 조립주택 설치 사업을 우선 추진했습니다. 이재민 조립주택 지원 사업이 재해, 재난, 복구 계획에 들어가는 것은 당시가 처음이었습니다. 이재민들은 자신들의 집이 불타 전소가 되었어도 삶의 터전이 근처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립주택의 선호도가 훨씬 높았던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재민들은 이곳에 머물면서 자신의 집을 복구하거나 아니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가는 옵션도 선택 가능합니다. 실제 몇 달 후 많은 가정이 공공임대로 거처를 결정했습니다. 아니면 이곳에 무료로 1년간 묵으면서 신중하게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할 수도 있으며 원하는 경우에는 1년을 연장해서 다시 거주하며 자신의 집을 복구하는 데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일본에 오래 거주했다는 한 네티즌은 한국의 일처리가 매우 빠르다는 점에 대해 주목했습니다. 일본도 각종 자연재해라면 지긋지긋하고 그에 대한 온갖 매뉴얼이 잘 구비되어 있는 곳이 분명하지만 최근 10년을 보자면 자연재해 시에 복구를 비롯해 각종 작업이 눈에 띄게 늦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도로가 파헤쳐져도 해당 도로가 그대로 방치되어 수개월간 있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의견입니다. 실제 2019년에 한국과 일본에 대형 태풍이 왔을 때 양국이 동시에 피해를 본 전례가 있습니다. 특히 인천공항의 경우 13호 태풍 링링으로 인해 단전되기도 하면서 공항 열차 운행이 지연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은 비상대책본부를 통해서 몇 시간 만에 단전된 전기를 복구하고 정상 운행했습니다. 반면 일본의 경우 비슷한 기간에 나타난 15호 태풍 파사이가 나리타 공항을 강타했으며 이로 인해 나리타 공항과 도심을 잇는 철도와 도로가 끊겼습니다. 그러나 복구가 안 되었고 무려 13,000여 명의 승객이 나리타 공항에 노숙을 해야 하는 일대 혼란이 생기며 발이 묶였던 상황이 연출되고 만 것입니다. 당시 일본 언론은 나리타 공항이 외딴 섬같이 되었고 승객들은 며칠간 탈출도 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인천공항과 나리타 공항 모두 아시아를 대표하는 허브 공항으로 유명했는데 이렇게 재난 상황에서는 극명하게 차이가 갈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심지어 나리타 주변에 피해가 컸던 치바 지역에서는 약 한 달 동안 전기가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았고 도로 복구도 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그때만 해도 코로나가 없었고 도쿄올림픽 준비가 한창인 시기였는데 많은 일본의 시민들은 나리타 공항이 이렇게 복구가 늦는다면 도저히 올림픽을 치르는 게 불가능하다며 우라통을 터뜨렸습니다. 일본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의 자연재해가 매년 더욱 심해지는 국면도 있는 데다가 동일본 대지진 등 해마다 중앙정부에서 집행하는 재난 관련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합니다. 또한 이런 자연재해 상황에서 때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둘 중에 누가 자금 집행을 하는가 하는 문제도 발생해서 서로 제대로 협의가 안 되면 일부 도로나 철도의 복구가 하염없이 지연되는 면도 생기는 것이죠. 게다가 일본 정부 소유였던 도로나 철도 등이 민간으로 바뀌면서 복구가 늦어지는 부작용도 더해졌습니다. 한편 자연재해가 생기면 부실한 숙소를 제공하는 것도 일본 지역사회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된다고 지적받습니다. 한국에서도 어느 정도 알려진 임시용 골판지가 제공돼 칸막이나 침대 등으로 이재민이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냄새도 그렇고 내구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장기간 이재민들이 활용하기에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골판지 대기소는 올해에도 등장하며 여전히 불편을 자아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지난 7월에 일본 규슈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고 산사태 등이 발생해 주민 대피령 등이 내려졌고 그에 따라 규슈 지역에 수용시설이 마련되었지만 골판지로 간이 칸막이를 해놓으며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게다가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같은 공간에서 지내는 것은 집단 감염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일본 당국은 대피자들 간에 최대한 거리를 넓혀서 골판지 칸막이를 설치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일부 이재민들은 골판지 숙소에 입소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차량에서 지내겠다는 의사를 표했습니다. 코로나 고위험군인 고령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자칫 코로나 감염이 크다는 이유로 거절한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 당국은 골판지 대기소는 나리타 공항에 입국하는 외국인 격리소에도 동일하게 쓰이고 있다며 안전상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한국의 격리시설과는 비교가 되는데요. 한국의 공항 근처 임시 격리시설의 사진을 보게 되면 깨끗한 독립숙소에서 홀로 지내게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리타 골판지 격리 대기소는 독립장소가 아니라 칸막이로 되어 있어 자칫 집단 감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진보 언론 등은 골판지 회사를 심층 취재해서 미쯔비시 상사라는 것을 보도하기도 했으며 미쯔비시 상사는 아베의 친형 회사라는 것이 알려지며 일본 내 대량 골판지 공급의 이유라는 말이 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소식통은 전반적으로 과거보다 재복구의 속도를 비롯해서 이재민들을 위한 처우가 많이 악화되었다며 한국의 이동식 재난주택과 같이 안전하고 깨끗하면서 국민들이 보호받는 게 가장 좋다는 의견을 내기도 합니다. 일각에서는 다소 황당한 것은 일부 이동식 주택은 일본에서 개발되어 한국에서 수출되었다고 전합니다. 일본은 각종 재해로 이러한 이동식 주택이 예전부터 필요했고 개발되었는데 정작 자연재해에 잘 써먹은 게 한국이 아니냐는 볼멘 소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에서 각종 이동식 주택을 개발해 놨지만 각 부서별로 처리 매뉴얼이 다르기 때문에 행정 처리가 늦어 골판지 같은 간이 장치가 아니라 주택이라면 비용 집행부터 해서 모든 처리가 상당히 늦어지며 한국과 같은 신속한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여기에 일부 일본 주민들은 후쿠시마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여러 장소에 대피소가 지어지기는 했지만 정부에서는 올림픽 이전에 이들을 모두 철수시키려 한다는 다소 믿기 힘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코로나 재난지원금 집행 부분에서도 일본은 우편으로 관련 서류를 접수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아직까지도 재난지원금을 못 받은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행정이 느린 것입니다. 고노다로 방위상은 이번에 행정개혁 담당상으로 부임했지만 정부 행정의 디지털화는 둘째치고 당장 서류에 도장 찍는 문화를 없애기 위해서 6개월 이상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한편 일본 말고 다른 국가에서도 이동식 주택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같은 곳에서는 각종 대형 트럭들이 집 자체를 실어 이사 다니는 풍경이 발견되곤 하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집값이 너무 비싸고 렌트비도 많이 나가 집만 통째로 이사를 다니는 경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 4월에 강원도 산불이 나면서 한국에도 이와 비슷한 풍경이 처음으로 연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이동식 주택 아이디어를 이재민들에게 처음으로 적용하는 기지를 발휘한 것이죠. 관계당국은 산불 피해를 본 이재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층으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 오후 5시가 조금 지나 자동차를 타고 병원 밖으로 나왔다. 대통령 선거까지 30일을 남겨둔 이날 대통령 건강 상태에 대한 의한 의혹이 제기되고 코로나 감염 이후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건강 악화설을 불식시키고 지지자를 결집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CNN 생중계 화면에 따르면 검은색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트럼프 대통령은 병원 앞 도로에 나와 있는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지나갔다. 트럼프 대통령이 월터 리드 군병원에 입원한 지난 2일 이후 병원 앞에는 성조기와 트럼프 대통령 재선 희망 트럼프 펜스 2020 깃발을 흔드는 지지자들이 밤을 새우며 대통령을 응원하고 있다. 성조기를 손에 든 지지자들은 트럼프 대통령 차량 행렬이 지나가자 자동차 경적을 울리며 환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두운 색 정장에 흰 셔츠에 넥타이를 매지 않은 차림이었다. 그가 가끔 쓰거나 꺼내 보이던 검은색 첫 마스크를 썼다. CNN은 지지자들에게 자신이 건재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기획한 외출로 보인다고 전했다. 차량이 멈추거나 대통령이 차에서 내리거나 말하지는 않았다. 사진 촬영용 홍보인사 일명 포토옵이었다. SUV 안에는 운전석과 조수석에 각각 백악관 비밀경호국 요원이 탑승했다. 이들은 의료진이 코로나 환자를 치료할 때 쓰는 N95 마스크를 쓰고 보호안경과 보호 가운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CNN은 전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아직 치료제가 없는 감염병이고 자동차 값이 좁고 공기 순환이 안 되는 닫힌 공간에 확진자와 함께 있는 것은 일정한 장비를 갖췄더라도 감염 위험을 높인다는 지적이 나왔다.
CNN은 감염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확진자와의 거리와 시간 등이 꼽히는데 대통령 홍보 행사 지원을 위해 비밀 경호국 직원들 건강의 위험을 초래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에비 필립 CNN 정치 담당 기자는 일반인은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입원 치료 받기가 쉽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면 직원들에게 과도한 짐을 지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셜미디어에는 이들 공무원의 가족까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무책임한 행위라는 비판이 올라오고 있다. 미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확진자는 자가 격리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병원 밖으로 나오기 직전 동영상 메시지를 트위터에 올렸다. 다소 수척하고 창백한 듯한 모습이었지만 음성은 또렷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소를 띠며 매우 흥미로운 여행이었다. 나는 코로나19에 대해 많이 배웠다라면서 이것은 진짜 학교다. 책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배우는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는 이제 여러분을 깜짝 방문할 것이라며 이 영상을 보기 전에 거리에 있는 나를 먼저 보게 될지도 모르겠다며 외출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확진 판정받은 뒤 민주당 대선 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지지율 격차가 10%포인트까지 벌어졌다는 조사 결과가 이날 나왔다. 로이터 통신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와 함께 지난 2에서 3일 전국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바이든 지지율은 51%, 트럼프 지지율은 41%로 나왔다고 전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최근 몇 주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약 1에서 2%포인트 더 벌어졌다. 백악관 풀계자단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오후 3시께 추가 취재 일정이 없다고 공지하며 이날의 동행 취재 기자단을 사실상 해산했다. 그리고 약 2시간 뒤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외출이 성사된 것으로 미뤄 행사가 상당히 급히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2일 새벽 1시께 트위터를 통해 공개했으며 그날 오후 6시께 월터리드 군병원에 입원했다. 노타이 차림 등장한 트럼프 기적의 치료제 I will be back.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입원 치료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 현재 몸 상태가 좋고 잘 지내고 있다는 내용의 영상 메시지를 트위터에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수백만 명 코로나 환자들을 위해 자신이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조만간 선거 유세를 재개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특유의 농담도 섞어 평소와 같은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였다. 감색 정장 수트에 노타이 차림의 트럼프 대통령은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았지만 눈에 띄는 신체 변화는 없어 보였다. 4분짜리 영상은 월터 리드 군병원 안 대통령 전용 병실에서 이날 오후에 촬영됐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다음날 오후에 입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에서 이곳에 올 때는 몸이 안 좋다고 느꼈으나 지금은 좋아졌다고 말했다. 현재 상태에 대해 이제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했다면서도 앞으로 며칠간이 진정한 시험이 될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그는 나는 돌아올 것이다. 곧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하며 우리가 시작한 유세를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수백만 명에게 일어났다면서 나는 전 세계 사람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우리는 이 바이러스를 물리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면서 치료제 개발 노력도 그중 하나로 꼽았다. 그는 지금 내가 복용하고 있는 치료법이 있고 곧 다른 것들도 나올 예정이라며 솔직히 말해 이건 기적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내가 기적이란 말을 쓰는 걸 비판하던데 이건 분명 하느님으로부터 왔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입원 전 백악관에서 미 제약회사 이제네론이 개발한 실험적인 치료제를 투약받았다. 병원 입원 후에는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항바이러스제 렘데시비르 치료를 받고 있다. 그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코로나19 확진 후에도 보건